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시국 현황과 궁금한 법률적 쟁점들을 소상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크게 났는데 김명수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여당의 반기를 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법관 출신 그 이탄희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1명이 입법 7월 발의했죠. 6일에 발의한 사법행정위원회 아마 설치법안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주 대법원에서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던데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런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사법행정위원회. 이게 지금은 이제 대법원 산하에 법원 행정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법원 행정처 판사들은 재판을 하는 건 아니고 전국의 법원의 인사, 예산, 건설, 심지어 전산, 등기 이런 걸 전부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 물론 행정처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 그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년간 임기로 있는데 그 대신 행정처장은 뭐 부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그랬어요 옛날에. 결국 대법원장의 친위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장이 어떤 지금은 이제 좀 거의 폐지됐습니다만 고등부장 승진 그거 할 때 행정처 인사담당관실 임사국에서 수집한 법관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인사평정 자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술 먹었고 이런 거 다 있대요. 그걸 가지고 이건 문제 판사다. 승진 불가. 이래가지고 대법원장 올리면 특별한 그게 없으면 행정처 안대로 할 정도니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법에 이거는 확인은 전혀 안 됐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장전담부장 이걸 행정처하고 협의를 한다고 들었어요. 중앙지방법원장이 그 정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부장은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 뭐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그랬는지 몰라도 행정처하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전혀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런 소문만 있는 거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법관의 사무분담은 그 당의 법원장의 업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죠. 행정처가. 그렇죠. 뭐 그런데 꼭 법원 아니라도 어디든 간에 총무과 인사를 하고 행정을 해야 한다면 그걸 총괄하는 조직이 어느 그 장을 뭐 공기관 아니라도 장을 보좌하는 당연하죠. 그걸 그러니까 장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행정고시 해가지고 그 내무부 옛날 내무부라 그랬어요. 근무할 때도 총무과장이 최고래요. 다음 승진 1순위랍니다. 맨날 그 장관 뵈니까 그 정도로 이 행정처라는 곳이 그리고 행정처 출신이면 대법관 영순이라 그랬어요. 특히 행정처 차장은 행정처에는 또 유능한 엘리트들이 그렇죠. 가지 그러다 않습니까? 보니까 대법원에서 행정처에 가장 뛰어난 법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일하기 편하니까 똑똑한 사람 오면 그 정도로 그래서 뭐 무소불위까지 하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워낙 막강한데 그 권한을 보좌해 주는 데가 행정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처가 무슨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제일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 그 고등부장이라면 차관급이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내린 판결이 뭐 이재용 씨 사건이라든가 얼마나 사회적인 영향이 큽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이걸 갖다 행정처를 폐지하고 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둬서 여기서 법관 인사, 그 행정처가 하던 일을 행정위원회가 그렇죠. 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 구성 인원이 12명인데 그 중에 8명은 국회에서 추천한 비법관,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 3명은 법관, 거기다 플러스 대법원장 해가지고 12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8사람이 국회에서 추천한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아무래도 여당의 그 다수당 의 편이 될 것이고 거기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이재명 사건, 은수미 사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그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결이 왜 이러냐 하는데 앞으로 법관 인사 이런 걸 전부 다
그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해버린다. 예. 그런데 여당이 다수가 될 것이다. 의원 중에. 그러면은 이게 좀 중요한 사건 맡을 판사는 전부 다 그쪽 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사법부는 있죠.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살고 공정이 생명인데 이러면 이제 공정이 이제 극히 의심받아 버리면은 이게 결국은 사법부가 설 자리를 잃는 거죠. 일종의 사법부가 정치화된다 그런 얘기 정치화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대법원장을 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예. 어떤 한쪽 편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해버리니까 그 자체로도 벌써 예. 공정성 의심하는데 사법행정위원회까지 이래 되면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관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 예. 상당히 중요한 보직의 법관들을 정치적 어떤 입김에 따라서 임명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가 지금 신뢰를 잃고 이런 마당에 이 사법행정위원회가 들어서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 근데 저는 오늘 고 교수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이 반발했다고 그러는데 예? 왜 이거는 반발하면서 다른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고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권에서 계속 법원을 요구한 거 있잖아요. 예. 그 법관 하나가 저번에 그 서울 도심 시위할 때 예. 그거 했던 김모 부장 판사 예.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럴 때 왜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갖다가 제약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해서 반발할 줄 알면서 저는 사실 사법행정위원회 있죠. 지금도 사실 뭐 대법원장이 지금 그쪽 편이고 그다음 행정처에 들어가는 판사 중에 상당수가 인권법 연구회 네. 거기 출신입니다 지금. 이 때문에 이미 그쪽에 상당히 경도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행정위원회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보수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자체를 대법원장이 맡고 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관 3명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 무슨 위원회 가면요. 외부 위원들이 있어도 예. 결국 좌지우지 하는 거는 그 내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외부 위원들 잘 모르니까. 예. 그래, 그건 좋은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정도면 있죠. 저번에 여권이라든가 일부 시민단체가 이 사법부 재판에 비난하고 아무 근거 없이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게 더 우선 문제인데 여기는 안 하고 마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있죠. 여기 반발했다 나오니까 밥그릇 싸움 같이 보여요. 대법원장이 자기 무소불위의 권한, 법원 내에서는 우리가 그랬어요. 옛날에 대통령보다도 대법원장의 권한 더 크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래도 청문회라도 가고 장관 임명하려면은, 예? 그 다음 여론의 막 비판도 받고 이러는데 대법원장이 그 차관급인 고등부장, 그 다음 초차관인 그 고등원장, 그 다음 대법관 제청, 장관급인 대법관 제청, 이건 뭐 견제가 하나도 없어요.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막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자기 권한을 뺏겠다는 느낌이 받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나 위헌이란 말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법권은 법관이 행한다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죠? 예, 그때는 저는 사법권은 재판하는 권한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사법행정권도 사법권이다. 그런데 그게 사법권인지, 물론 사법권에 관련은 있지만은 재판의 공정성, 뭐 독립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거든요. 사법행정이란 게. 물론 사법행정을 통해서 이번에 추미애가 검찰 인사에서 자기 그 추종자들을 좋은 자리 보내고 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지금 훼손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태에 이르르니까 그런 면에서 사법행정권도 이게 사법권이다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거는 재판하는 권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밥그릇 싸움에 마치 대법원장이 자기 밥그릇하고 관계없을 때는 오불관은 나 몰라 하고 있다가 대법원장이 딱 보니까 내 밥그릇 뺏기게 했거든요. 그래 갑자기 나서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것도 자기하고 결이 맞는 여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중요한 거라든가 지금 행정처가 폐지되나 유지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고 교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대법원장이 어떤 중심을 잡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하지. 사법행정위원회 들어오더라도 예? 법관들이 만일 중심을 잡고 재판 바로 하면요. 행정위원회는 인사를
법관 쫓아내는 권한 없어요. 예. 그냥 그 보직을 어느 대로 보내느냐 문제만 있죠. 그것도 큰 문제는 문제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장 치하의 대법원이 반발한 건 좋은데 그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전에 이걸 반발할 게 아니고 대법원장은 우선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여당과 그 시민단체로부터의 어떤 압력에 대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원 행정처가 과도한 권한을 그렇죠. 누려왔다. 예. 그래서 법원 내에서도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강했고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에 외부 인사를 어느 정도 영입을 해가지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외부 국회 추천 8명, 법관 3명, 대법원장 이 안보다는 외부 인사는 4명, 그리고 법관 5명, 그리고 법원 사무처 책임자 1명, 그래갖고 9명. 예.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또 사무처 그 책임자가 네, 일반 있지 직원이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검찰이 가면 사무국장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처신이라든가 어떤 생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법원 행정처의 개혁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 행정처가 너무 권한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등부장 승진 때 희어자 달린 것만 된다고 그랬어. 희어자가 뭐냐 하면은 중앙지법 형사부장, 그다음 행정법원 부장, 그다음 행정처. 좀 희어자가 달렸거든요. 네. 그 정도로 행정처 판사들은 재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아까 말한 엘리트라고 거기 뽑혀가면 우선 축하합니다. 최고로 축하받아요. 판사는 이제 사실 탄탄대로고만. 그거는 보장됐다 이미. 우리가 그래서 그 뭐 신라 시대 성골 진골 하듯이 예. 행정처 가면 성골이다.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진짜 숨만 쉬고 있어도 고등부장 되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대법관 되고 그래서 아주 축하했는데 그 정도로 행정처 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영광이고 아주 뭐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는다는 보장을 받았지만은 그 외에 많은 묵묵히 재판만 하고 어디 가서 어떤 손 비비고 이런 걸 모르는 판사들은 되게 패배감을 가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재판을 아무리 잘해도 누구한테 눈에 안 띄고 대법원장하고 어떤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이나 고등부장 때 배석했던 사람들도 가요 또. 그거는 능력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뭐 우리 뭐 어느 조직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지방대학의 뭐 출신이라든가 그다음 사법연수원 나올 때 성적이 안 좋다든가 그렇지만 성적이 안 좋아도 법관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청렴하게. 이런 분들은 눈에 안 띄면은 그냥 지방부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방 묵묵히 일하는 판사들이 행정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아주 패배감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개혁한다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니까 예.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과연 이게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떠나 사법개혁에 맞는 거냐? 이거는 저는 대법원장이 요구하는 것, 지금 법관 5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법관 5명 되면 결국 대법원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 이제 또 사무국 책임자 그 사람도 역시 대법원장 6명이 인사를 하는데 6명이 어떻게 대법원장 주문대로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 인사 4명이 5개 해봤자 맨날 이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법행정위원회를 물론 법원 행정처 개혁의 일환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예? 이게 뭐 인사를 뭐 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법관들이 어떤 독립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그 다음 바람막이가 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역시 행정위원회라는 데도 지금 법원 행정처와 똑같이 군림하게 된다 이건데 그 행정위원회에 속하는 판사 5명, 예? 예. 뭐 완전히 진짜 선골 중에 선골이 된다. 이런 된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어느 기구를 둬도 개혁해야 될 목표는 맞다. 행정처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많은 법관들에게 패배감을 준다. 그리고 재판을 열심히 하는 판사들이 어떤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혀 무익하다. 이건 맞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사법행정위원회고 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하건 대법원장 안으로 하건 이게 과연 행정처를 가름하는 행정처보다도 훨씬 법관을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장 자체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이탄희 예. 또 이수진, 최기상 예. 의원 등 판사 출신들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앞장을 서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본인들도 뭐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 판사로서 재직하면서 느꼈던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앞장선다고 봐야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사법 우선 국가고 그다음 사법으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제도를 본받았으니까 미국은 법원 행정처 이런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은 법관들은 재판만 해요. 예. 그거 청사 관리, 뭐 수도세, 전기세 내는 거, 그럼 우리나라 법원 일반 직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요. 그다음 미국의 주 법관, 연방 법관 말고 주 법관은 그 주의 주민들이 선출하거나, 그다음 그 주지사가 임명하는 이제 주마다 제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게 없어요 법원에서. 그다음 연방 대법관도 대통령이 해가지고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선출 내지는 임명 아닙니까? 그래서 연방 사법회의에서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임명을 하는데 법관이 전국에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누가 인사를 하려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잣대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기구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제도가 그렇죠. 다르니까.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탄희 의원 등이 제기했던 그런 안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안 간에는 외부 인사를 얼마를 더 넣느냐.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것은 자체적으로도 국회가 8명이나 임명하고 그것도 또 정치적으로 나눠먹는 거.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이 정치화되는 것도 반대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유연 가능성도 우리 헌법 101조에 따르면은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것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인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상권 분립이 아니지 않느냐. 국회 사무처장 임명하는 걸 갖다 정부에서 뭐 하라 마음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면 대법원에서 국회 사무처장 임명하는데 뭐 동의해주고 이런다면 상권 분립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 제가 말씀대로 저번에 검찰개혁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외국 같으면 3, 4년 걸쳐가지고 이게 사실 법원 행정처라는 게 우리 48년 독립되면서부터 있었던 기구인데 그때 법원 사무국인가 사무처인가 있었는데 행정처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있죠.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처에 뭐 근무하려다가 어쩌저쩌 해가지고 근무 안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을 가졌다고 개혁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국회 안은 있죠. 결국은 자기들이 판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처에 불만스럽다. 그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행정처가 그 60, 70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우리 법원이 안 망했어요. 그런 대로 유지되어 왔어요. 물론 그 중간에 사법 행정권이 너무 사법권, 재판권에 개입한다. 이런 비난은 받아왔지만은 그러면은 이 제도 장단점이 다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지금 법관이 3,000명쯤 되는데 그 인사를 누군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서포트해줄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추진위원 11명이죠. 대법원장 빼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닐 거고 밑에서 결국 조사해가지고 올리면은 그렇죠. 또 그걸 가지고 의견을 할 있으니까. 거예요. 의견. 인사안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사법행정위원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돼요. 결국. 지금도 인사위원회 있긴 있는데 그거는 법원 안에 행정처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가 법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 안 됩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장 이런 거 전부 다 그쪽에서 이거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자기 독단적으로 인사를 좌우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하자고 해서 지금 개혁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개혁안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여 변호사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
말하자면 누가 듣더라도 그거 좋은 방안이네. 그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타당하다. 이런 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어려운 말인데 예. 저는 미국식 제도가 맞다고 봐요. 법관한테 승진이 있고 그다음 전보가 있으니까 대법원장 권한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우리 법관을 한 40세 때는 50세 변호사로서 한 2, 30년 근무하고 그다음 법관이 된 다음에 승진도 없고 전보도 없고 그 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대법원장 인사에 관여할 그게 없어져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걸 새 국회의원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냈다고 할 게 아니고 한 3, 4년에 걸쳐서 연구를 좀 해보라 이겁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국회의원 된 지가 지금 한 4개월 됐나요? 4, 5개월 만에 그 전에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부작용 다 검토해가지고, 그 다음 각계, 그 다음 법학 교수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 업계도 있을 것이고, 검찰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필요는 한데, 과연 누구한테 그 권한을 줄 것인가 문제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가 말씀 70년 동안 유지되온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든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정도로 법관에 대한 인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누군가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승진도 시켜야 되고, 제도가 다르니까. 전보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권한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그렇거든요.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무슨 보직을 맡기느냐,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냐, 서울시 근무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좌천이라고, 우리도 그걸 좌천 인사라 그러잖아요. 영전이라 그러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사고 그 인사 문제를 누가 맡을 것인가 이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사법행정위원회든 이름이 뭐든 간에 지금 지금과 같은 대법원장 독주 체제는 좀 변해야 한다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예. 그런다 한다면은 사실은 이탄희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고 이분들이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예. 대법원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와서 천명을 했으면은 진즉부터 안을 오래전에부터 만들어야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지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국회에서 개혁의 나오니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니까 이제 와서 그거 반대한다. 내 밖으로 왜 뺏으려고 그래? 이게 국민들한테 그렇죠. 양쪽 다 설득력이 없는 아마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장이 반발한 거 있죠. 국민들이 들으면 지 권한 뺏으니까 저런다고 그렇게 비난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만약에 다수 여당이 밀어붙인다면은 그게 쉽게 되리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안 낸다고 그렇죠. 다 처리된 것은 아니니까 그건 아주 국소수만 처리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이 문정권을 아주 떠받치고 있는 분인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주당 간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라든가 이런 거 갈등이 지금 감사원장하고 청와대하고 갈등 빚는 것처럼 이럴 가능성도 있네요. 가능성이 있죠. 조금 있죠. 그건 이거는 밥그릇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건 좀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이거는 진짜 사안이에요. 논의가 많이 필요한 거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